안녕하세요. 오늘은 21년도 법 예약 지문이죠. 해설하기 전에 먼저 법학 제재의 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수능은 다들 아시겠지만 독서가 세 지문이 나오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각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법경제, 과학기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요즘 또 뜨는 게 인문학에서 논리학 옛날부터 나오면 항상 킬러였죠. 콰인푸퍼, 양자역학, 가능세계 등등 항상 나오면 킬러였고 앞으로도 다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통계, 이중차분법에서도 나왔지만 나오면 어렵다. 통계도 다 대비하셔야 될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통적으로 수능에는 법이 많이 나왔어요. 법이. 이 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라는 건데 법지문을 읽을 때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이 수능에서는 특히 수능에서는 사법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법에 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건 사법, 개인 간의 법이죠. 그리고 공법, 개인과 국가 간, 개인과 집단 간, 그리고 집단과 집단 간, 사회법 이렇게 법이 있는데 보통 사법이 수능에 많이 나와요. 19년도 계약, 21년도 예약, 23년도 위약금 지문 다 그거거든요. 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법을 잘 해야 되는데 사법을 읽을 때는 사실 A가 어떤 대상에게 B에게 C라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C라는 권리를 가진다 해서 이 A, B, C에 주목을 잘 하셔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예외를 잘 보자.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뿐만 아니라 모든 국어 지문에서 적용되는 내용인데 예외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법은 그게 더 심해요. 왜냐면 법이라는 건 뭐냐? 원칙이죠, 원칙. 이러할 때 A가 B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게 원칙인데 그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법지문에서 이 예외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외를 잘 파악해야 지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외라는 건 글 전체 흐름이라는 관련이 없는 곁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법지문에서는 이 예외를 이해하는 게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굳이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를 잘 보는 것 자체가 문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지문 전체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3번. 비슷한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법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채권자, 채무자. 한 글자 차이인데 아예 뜻이 다르죠. 그리고 또 비슷한 게 23년도 수능 24년도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위약벌이랑 불확정 개념 지문에서 위약금 그 지문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예 다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한 글자 차이잖아요. 이렇게 단어가 비슷해 보인다고 해도 그 의미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어떤 단어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지문을 읽을 때 예외 잘 보려고 하고 단어를 보면 그 단어를 외운다는 생각으로 뚫어지게 봐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가진다 이런 표현을 보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봅니다. 그런 거 다들 주의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각자 이거 말고도 저도 앞으로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좀 중요한 부분은 제재별 독해법을 설명드릴 건데 자기만의 어떤 독해법을 정리하면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이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을 네이밍을 해서 번호를 붙여서 하는 것도 좋을 거고 하여튼 각 제재별로 자기만의 독해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설을 해볼게요.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실 아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잠깐 제가 배경 지식도 오늘 좀 서론이 기네요. 배경 지식도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갈 건데 이 배경 지식은 제가 글을 읽으면서 자주 쓰고 강조하거든요.
근데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까지가 배경 지식이냐? 첫 번째, 이제 과탐 원수준, 과학탐구 원수준, 물론 화원, 생원, 지원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다 알고 있어야 되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최소한 한 번쯤 들어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이 뭐냐 했을 때 힘이 뭐지? 하면 안 돼. 최소한 힘이라고 하면 F는 MA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F는 MA, M은 질량, A는 가속도 뭐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뭐 일이 뭐냐? 일은 FS, 뭐 힘의 거리를 곱한 것. 근데 일이 에너지랑 뭐 같다는데 그게 정확히 뭐지? 이 정도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과탐 원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뭐 이건 과탐 원 플러스 이제 사탐은 다 아셔야 돼요. 사탐은 과탐 원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됩니다. 뭐 윤사 그리고 모든 걸 알라는 게 아니고 세계사 이런 거는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윤사 뭐 철학이랑 관련돼 있고 법 정치와 법 그리고 뭐 경제죠. 그리고 이렇게만 알면 사실 되는 거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다 아셔야 된다. 사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문제를 풀 정도로 알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 나온 핵심 단어들에 대한 그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평가원에 출제된 소재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이 예약 지문이 나왔는데 19년도에는 뭐 나왔죠? 19년도에 계약 나왔어요. 계약. 그러면 계약 지문을 봤기 때문에 계약에 막 채권자, 채무자 이런 계약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다. 이미 외워서 읽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이미 수능에 출제된 부분은 뭐 외우라는 거냐? 외우라는 건 아니고 기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많이 보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지 내가 먼저 거기 있는 단어들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설해 보겠습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A, B, C죠. 누구에게 뭐를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건 처음 읽을 때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읽는 거고 물론 시험에서 읽을 땐 저는 A, B, C도 표시를 안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건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다. 처음 읽는 사람에 한해서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걸 채권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읽는 거고 뭐 가능하면 여러분이 수능장에서는 채권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 날리는 그런 걸 추천합니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네. 그리고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구나. 이미 아는 거죠. 아셔야 돼요. 뭐 몰랐으면 지금부터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19년도 계약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그러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그렇겠죠. 급부라는 건 내가 채권자에게 해줘야 하는 특정 행위니까 그 특정 행위를 해주면 내가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의무인 채무는 소멸한다 라는 거죠. 급부는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 하는 특정 행위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 제공 외에 어떤 내용이 급부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거나 서비스를 주는 것 말고 또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까? 저는 이때 당시에도 수능을 봤었는데 현장에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한 이럴 때 30초 쓰거든요. 되게 길게 써요. 막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제공?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 그건 서비스인데 재화나 서비스 아닌 걸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 읽을 때. 그래서 한번 밑에 내려가 볼게요.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죠? 하나는 채권이잖아. 그래서 채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네. 계약 없이.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이 권리는 요건의 충족이나
계약으로 발생하는데 계약이 좀 더 가능성이 높구나. 그리고 이거는 재탕이야, 재탕. 19년도 계약 지문을 보면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문제에 정답 선지가 뭐였냐면 그 법적 효과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법적 효과는 뭐 사건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계약이 아니라 대충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림이 불에 타면 그 그림을 주기로 했던 계약은 더 이상 이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불에 타는 그런 사건으로도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충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 나온 거죠. 똑같이. 재탕인 거야, 재탕. 기출 분석 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죠. 계약이란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이 19년도 지문 꼭 읽어보고 오세요. 수능이 19년도가 먼저 있고 21년도가 있는 거잖아. 꼭 읽고 오시고. 그래서 읽어볼게요. 계속.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이것도 있는 내용이야. 19년도 수능을 보면 계약은 일종의 약속이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약속과는 다르다. 뭐가 다를까? 뭐 그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건 똑같지만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뭐 그러니까 권리 발생 이런 표현이 다 이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 꼭 기출 분석 열심히 하시고 계약이란 권리 발생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 권리 발생에 대한 합의니까 성립하면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빨리 읽어야죠. 아예 그냥 스치듯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재나 서비스는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걸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키면 되지. 근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좀 자세하게 읽어볼까요?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심지어 필요한도 아니야.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뭐 재화 서비스를 확보하려면 미래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네요. 이거는 일종의 옵션인 거죠. 옵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옵션이 뭔가요? 알고 계셔야 돼요. 옵션이 뭔지는. 옵션이란 뭐 내가 특정 미래 시점에 일정 가격에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였나?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옵션을 쓴 사람이거든요. 올리브 가격이 가뭄 때문에 되게 오를 것 같았어. 그러니까 지금 올리브 1kg에 100원인데 얘가 내가 한 6달 뒤에 올리브를 100원 110원? 110원에 살 권리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본 줄 알고 이 사람한테 그 권리를 팔았죠. 그래 내가 6개월 뒤에 너한테 무조건 110원에 팔아줄게. 지금 1000만원만 줘.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정작 6개월 뒤니까 올리브 가격이 어떻게 돼? 150이 되는 거야. 11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소크라테스는 돈을 엄청 벌었겠죠. 그게 사실 소크라테스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옵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건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지금 제가 말한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진짜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완전 방금 제 설명은 완전 개판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옵션에 대한 정의도 설명을 못하고 소크라테스 그 이름도 틀릴 수도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였는지 소크라테스였는지 그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올리브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것도 100원 이런 것도 제가 그냥 만든 거고. 근데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야. 배경 지식이. 그 정도는 아셔야 편하다. 예약이라는 건 일종의 옵션이구나 라는 생각. 그래서 예약이 활용되는데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은 구별된다. 이것도 19년도 재탕이죠. 일상에서의 약속과 법적인 약속은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기차 탑승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그럼 생각해보죠. 먼저 읽기 전에 생각을 내가 해봐야 돼.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해.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승차권을 산 거잖아. 그러니까 승차권은 내가 탈 수 있는 권리는 나의 채권인 거고 상대방의 채무는 나를 태워줘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생각하고 읽는 거죠.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해당하지 않겠어? 이거는 이미 계약이 성립한 거야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돈을 지불하고 탈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킨다 이런 게 아니지. 만약에 이걸 예약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것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보세요. 지문을 읽으면서. 그러면 문제에 내가 생각한 게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예약으로 바꿔봐, 이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1년 뒤에 무조건 어디 가야 돼. 무조건 뭐 부산행 기차를 타야 돼. 여자친구랑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기차 예매를 안 해보셨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기차 예매가 1년 뒤까지 열리진 않아요. 그렇잖아. 일정이 그 정도까지 안 짜이니까 뭐 한두 달까지는 예매가 돼도 1년까지는 안 되잖아. 근데 나는 지금 1년 뒤에 무조건 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1년 뒤에 반드시 기차 탑승권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야겠지. 그게 예약인 거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 법적인 예약이면. 이건 아니다. 기억은 아니라는 거. 예약이. 생각하고 가시라는 거지. 이 생각한 건 문제에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쓸데없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약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생각을 꼭 해봐라. 그래서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예약이란 계약의 일종이다. 예약도 계약이다. 예약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서 권리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제한이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사실 이게 보통 계약의 목적이죠.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어떤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본계약 성립의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여기서 잠깐 그렇구나, 내용을 조금 생각하고 정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읽어보면 이러한 예약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읽기도 전에 이렇게 나누고 가시는 거예요. 두 개로. 그리고 앞에 나올 글에, 그러니까 뒤에 나올 글의 내용이 예측이 되잖아요. 뭐 1번 나오고 2번 나오겠지. 생각하고 가는 거지.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정의를 잘 보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을 잘 보세요. 왜냐면 정의에 어떤 이름이 붙은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광개토 대왕릉비야.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세웠으니까 광개토 대왕릉비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야. 그러면 뭐겠어? 이 예약은 채권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그냥 뭐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간다는 거죠. 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는 글자를 읽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분명히 있는데, 뭐 비슷한 예시로 뭐 ICT 산업 이렇게 하면 다들 ICT 산업하고 그냥 넘어가. 이게 그냥 내가 처음 보는 단어인 것처럼. 근데 한번 생각해보는 거지. 뭐 그때 이것도 평가원 지문에 나왔었는데 ICT가 제 기억으로는 뭐 정보 지식 산업 그런 거예요. 그러면 I가 뭐 인텔리전스, T가 테크놀로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구나. 그래서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는데 어떤 채권을 발생시켜?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해야 하는 채권을 발생시켜. 예시를 들어주네. 회사의 급식업체 근무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해서 한 업체가 선정되면 예약이 성립한다. 오케이.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한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채권 발생형은 본계약 체결을 요청했을 때 그에 대한 채무가 생긴다, 상대방한테. 뭐 이건 사실 너무 예약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예약스럽다는 게 뭔 말이냐면 예약 자체가 본계약을 체결시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계약에 응해야만 하는 채무를 발생시킨다. 지금까지 읽은 예약이랑 너무 설명이 잘 맞아. 그럼 두 번째는 뭘까? 현장에서 제가 이걸 읽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나뉘었는데 1번이 너무 완벽한 거야. 그 자체가. 이거 자체가 너무 완벽한 예약인 거야. 그래서 도대체 2번은 뭐지? 2번은 어쨌든 1번이랑 뭔가 다르니까 2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번이 너무 완벽한 예약인데? 해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예약 완결권. 그러면 생각해야지. 예약을 완결시킨다는 게 뭔 말이지? 그리고 옆에 써놓을게요.
예약 완결. 이 경우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의사 표시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대. 그렇구나. 읽어봐야지. 예시가 있으니까.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라는 건 내가 의사만 표시해도 본계약이 바로 성립하는 거네. 그럼 얘는 본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정리할게요. 채권 발생형은 본계약에 응해야 하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네. 근데 사실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현장에서도 뭔 소린가 싶었어. 왜냐면 본계약에 응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건 내가 본계약에 응해야 된다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러면 결국 본계약이 체결이 되는 건데, 근데 본계약에 응해야 할 채무가 생기는 것과 본계약이 바로 되는 게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뭐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또 예약에서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그러면 이 채권 발생형이냐 예약 완결형이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야.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생각해야지. 그리고 먼저 생각해봐도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거는 저도 현장에서 못했고 나중에 과외하려고 분석을 한두 번 해봤을 때도 못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데 이것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 그러니까 채권 발생형에서 나오는 문제와 예약 완결권에서 나오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여기서 생각하고 가면 좋은 거지.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왜냐면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는 자신이 뭐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채무자가 증명 의무를 지는 거지. 채무자가 증명 의무를 지는 거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 진다. 이것도 단어를 잘 보세요.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구나. 이로 인해서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구나. 돈으로 메꿔야 되는구나. 오케이. 만약 if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하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케이. 법률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에 의해 피해를 끼치고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대. 그러면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위법성이 인정돼야 돼. 그러면 사실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위법성이랑 다른 거야.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안 썼겠지. 하나만 썼겠지.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고의나 과실에 의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 행위의 위법성까지 인정이 돼야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낼 것 같긴 한데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하여튼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해서, 왜냐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내가 상대방의 권리 실현을 방해한 거니까. 그래서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야 되는 채무를 진다.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구나. 그러면 얘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고 얘는 불법행위 책임이네 라는 거 좀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둘 중에 한 명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 그 말이네. 좀 그렇구나. 근데 그 이유가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좀 너무 제 관점에서만 생각한 것 같아서. 예약상 권리자에게 어쨌든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 고의나 과실로 방해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쪽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 급부 내용이 동일하니까. 근데 잘 공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A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B한테도 빌려줬어. 그럼 둘 다 급부는 돈을 나한테 돌려주는 건데 뭐 A가 했다고 해서 B가 나한테 안 돌려줘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유를 내가 본 손해만큼만 배상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그럴듯해요. 근데 급부 내용이 동일하니까 한 명만 그 급부를 행하면 된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지문이랑 싸우면서 읽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해가 더 잘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개운하지 못한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사실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예약상 급부랑 본계약상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이 예약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해줬어야 돼. 사실 이 지문은. 그러니까 지문의 완성도가 제가 뭐 감히 평가하자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채권 발생형의 경우에는 예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지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채권 발생, 예약 완결이 있고 이게 예약상의 권리 그리고 본계약상의 권리가 있는데 그게 각각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예약상의 권리, 본계약상의 권리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주는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 밑에는 뭐예요? 예약 당사자 간이랑 그리고 타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관한 내용이 설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앞에서는 뭐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고 했으면서 그러니까 좀 읽고 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랑 실제 글이 다르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 그냥 무지성으로 읽으면 안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채권은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한다. 당연하죠. 계약이 성립하면 권리가 발생한다.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당연하죠. 이게 뭐야? 이게 예약이잖아. 예약이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실제 문제에 나온다는 거. 제가 절대로 문제를 보고 사후적인 해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제 수능에서 이 지문을 읽었고 다 맞았고 실제로 이렇게 읽었어요.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쵸,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이 착하게 내준 거야. 결정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는이잖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미래 본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킨다 이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지 무조건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구별을 해야 돼. 그런 게 지금 뭔가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조금 다양한 지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해야 하는 건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으실 거고. 4번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가 소멸된다. 똑같이 글에 있고 계속 글을 읽다 보면 뭐 당연히 지을 수 있는 선지죠. 5번 아니죠. 타인도 있잖아. 한 문단 내내 타인이 잘못을 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고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지만 뭐 둘 중 당사자랑 타인 중에 한 명만 손해배상을 하면 뭐 그게 채무가 없어진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한 문단 내내 설명했잖아. 26번에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다. 다음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볼게요.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 기차 탑승은 채권이죠. 내가 기차에 탈 권리가 있는 거니까.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아니죠. 급부는 뭐야? 급부는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 코레일은 기차 회사예요. 내가 코레일한테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거고 그럼 코레일은 그 급부가 뭐야? 나한테 기차를 태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건 전혀 관련이 없어. 돈을 지불하는 건 뭐냐면 코레일의 채권이야. 코레일 입장에서의 채권. 코레일은 나한테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급부가 아니다. 급부가 아니야. 그런 거고 뭐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탑승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돈을 지불하는 건 내가 기차 탑승인 나의 채권이고 돈을 지불하는 것은 나의 채무죠.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의무가 아니야. 이거는 나의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는 거겠지. 의무가 아니고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는 뭐예요? 의무는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게 의무야. 그렇잖아.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게 의무고. 3번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려. 그치,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약이 아니라니까. 이거에 사실 정확히 그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너는 예약이 아니라 그냥 채권의 행사 시점이 미래일 뿐이야 라는 거지. 예약은 뭐야? 예약은 내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게 예약인 거고, 이거는 그냥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됐는데 그 채권, 기차에 타는 행위를 미래에 행사할 뿐인 거고. 4번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계약이잖아. 계약 없이 이미 틀렸어. 그리고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턴 서비스 이용이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아니지. 그리고 사실 이거는 소위 눈알 굴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지문 보면서 푸는 거.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좀 이렇게 푸는 거는 진짜 좀 구식. 뭐 17년도, 16년도 이 정도의 수능 국어에 머물러 있는 실력인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예약이라는 건 뭐야? 미래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건 그게 아니다. 그냥 행사 시점이 미래일 뿐인 거다 라고 하시면 될 거고.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해서 예약의 유형에 따라 두 개 있죠. 아까 말했던 대로 두 개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리고 다들 아실 텐데 이런 거는 현장에서 이거 쓰셔야 돼. 그러니까 두 개가 답이겠어요? 세 개가 답이겠죠. 그러면 대입법을 쓸 수도 있어야 돼.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풀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전적인 해설을 중요시하니까 항상 이런 거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겠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생각해야 돼. 이런 거 평소에 해야 수능장에서도 쓰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연습을 안 하면 수능장에서 어버버 하다가 틀려. 이게 제 기억으로 답이 1번인가 2번인가 그랬는데 실제로도. 그럼 이거 알았으면 50% 확률로 맞은 거잖아. 지문 아예 이해 못했어도. 해서 해볼게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면 예약상 급부는 뭐야? 본계약 성립 요구잖아. 본계약 성립 요구.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급식 계약의 승낙을 상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고. 니은은 뭐겠어? 예약 완결권은 예약상의 급부가 없는 거야. 사실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 저도 보고 나서야 그치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이미 계약은 어때? 성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약상의 급부라는 게 없는 거지. 이 단계 자체가 없는 거야. 바로 점프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딕은 본계약상의 급부는 권리자가 급식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급식을 주는 건 나야. 내가 주는 거고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지. 그래서 답은 1번. 20번 댓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갑은 이것도 날리세요. 읽을 때 날려야 돼. 그러니까 스치듯이 읽거나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예 안 읽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읽긴 읽겠죠. 근데 아예 안 읽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읽으라는 거야. 이런 내용은.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것도 지워.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이 있는데 예약을 했네. 여기서 예약은 생각해야 돼. 법적인 예약일까? 일상적인 예약일까? 일상적인 예약이겠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법적인 예약일 수도 있어.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그렇구나. 이거는 이거는 법적인 예약이야. 법적인 예약이야. 내가 10시에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을 한 거잖아. 아직 돈을 내가 준 게 아니고. 이것도 좀 달라지는 게 만약에 이 예약을 하면서 내가 돈을 줬으면 사실 내가 이미, 그러니까 아까 기차 산 거랑 비슷하게 내가 손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행사 시점만 미래로 미룬 것 뿐이지 이미 계약이 성립한 건데, 이거는 내가 10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거니까 예약이라고 봐야겠죠. 이런 것도 상당히 생각할 만한 주제네요. 저도 해설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갑이 방문해서 머리 손질 요구했을 때 을이 받고 있었다. 병이 받고 있었다. 병이. 이런 거 주의해야죠. 정확히 알아야 돼. 병이 받고 있었다. 그래서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 있는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받았다. 그렇구나. 갑은 돈 주고 을은 머리 손질 해주고 병은 타인이네. 근데 위법성 있는 행위 했네. 오케이. 손해배상 채무 있겠지.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 있고
병은 불법 행위 책임 있고, 가는 가의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그치? 근데 얘는 책임, 얘는 채무라는 거. 얘는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이 있겠지. 그런 거 생각해놓고,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채무가 사라지죠. 한 명만 하면 된다 했어. 가가 발생한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은 경우 생각해봐. 을은 자기한테 고의나 과실이 없는지를 자기가 증명해야 돼. 왜냐면 자기가 채무자잖아. 자기가 증명을 못하면 자기 잘못인 거야. 그러니까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 어떤 채무겠어? 손해배상 채무 그걸 지고 급부 내용은 둘 다 돈으로 갚는 거. 동일하다. 가가 발생한 과정에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또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모두 채무불이행이 아니지. 병은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은 할 필요 없어. 대신 갑은 금전으로 배상해야 돼.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라는 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